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중에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반성문 탄원서 내면은 판사 검사들 읽어봅니까? 네,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아, 실제로 저도 제 네. 친구가 그때 네.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네네. 제가 탄원서를 쓴 적이 있거든요. 진짜 이걸 저도 쓰면서 네. 아니 이 유치한 글을 진짜 읽을까?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아무래도 형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성문, 탄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반성문과 탄원서의 차이부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반성문은 자기가 잘못을 다 인정하더라도 조사 받으러 가서 잘못했습니다 요 말만 하는 거랑 반성문을 한 번 더 써서 냈을 때 잘못한 사람이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써서 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있기 위해서 써서 내는 거고, 탄원서는 이제 주변 지인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이 일은 잘못한 게 맞지만 평소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착한 사람이다, 이번 한 번만 좀 봐줘라, 선처를 해줘라, 이런 거 써는 게 이제 탄원서고요. 아, 반성문 내가 직접 쓰는 거. 그렇죠. 탄원서는 남이 써준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반성문 탄원서 꼭 내야 돼요? 도움이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변호사님. 네. 저도 제 친구가 실제로 네.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 와서 탄원서 좀 한번 써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죠. 네네. 근데 쓰는데 되게 뭔가 내가 반성문 쓰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좀 선처 부탁드립니다 쓰는데 네. 내용 자체가 저는 되게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쓰면서 네. 과연 이걸 경찰이랑 판사님 이걸 읽을까?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피해자 있는 범죄에서 합의는 어퍼컷을 확 날려가지고 그 사람을 쓰러뜨려 버리는 거.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합의가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최대한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그거고, 반성문, 탄원서, 뭐 헌혈, 기부 뭐 이런 것도 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퍼컷이 아니라 계속 잽을 날리다 보면은 상대방이 쓰러질 수 있는 거죠. 이 상대방은 판사, 검사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판사, 검사에 따라서는 헌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살아온 과정이 다 다르니까요. 헌혈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성문을 쓴다는 거에 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거기 보면은 판사님 한 분이 소년원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소년 사건에 조금이라도 더 호의적일 수밖에 없겠죠. 본인도 어려운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건을 하면서 그 사람이 소년원 출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판사, 검사들이. 네. 자기 가족 중에 헌혈에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제대로 먹히는 잽인 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문, 탄원서, 헌혈, 기부, 봉사활동 이런 거 다 해서 내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반성문의 탄원서 그럼 잘 쓰는 뭐 방법이 있나요? 잘 쓰는 방법보다는 이제 뭘 써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죠, 보통. 그러면은 반성문에는 첫 번째, 내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두 번째는 앞으로 내가 이거 절대 안 하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 세 번째는 내가 이걸로 처벌을 많이 받으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시는 안 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에요. 제가 전날 술을 많이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빨리 와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에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숙취운전이라 하잖아요. 숙취운전 하다 걸린 거예요. 그런 경위 좀 참작할 사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이걸 안 하겠다. 차를 판 거예요. 차를 팔아서 이제 나는 운전을 안 하겠다. 그래서 차를 판 뭐 매매 계약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회사는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오면 회사 규칙상 잘린다. 또 객관적인 자료로 같이 내야겠죠.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내용들 쓰는 거죠. 반성문은 보통 그런 내용들을 쓰고 횟수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횟수를 뭐 계속 써서 낸다고 크게 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한 번보다는 뭐 2번, 보통 한 2~3번 정도 이렇게 써서 낼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써서 내고. 예. 탄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 사람을 봐온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성실한 태도, 그리고 착한 행동했던 것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르게 된 게 정말 그 사람 말이 맞다. 내가 그거를 보증한다. 뭐 부모님 같은 경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부모님이 자식이면은 같은 죄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저도
같은 죄인으로서 앞으로 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을 써서 내는 거죠. 탄원서는 그러면은 몇 명이 써서 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추천드리기는 한 3명 정도? 원하면 5명? 그 사이? 안 되면 1명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막 수십 명씩 받아오시기도 합니다.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절실하신 거죠. 그러면 변호사님, 반성문에 탄원서 쓸 때 수기로 써야 되나 아니면 워드로 쳐도 되나요? 아, 그쵸. 그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가능하면은 자필로 써서 와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탄원서 같은 경우에 특히 내가 다 써가지고 가서 사인만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자필로 쓰다 보면 글씨체가 다 다르니까요. 자필로 써서 오는 게 낫지 않겠냐. 반성문은 본인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야 되니까. 그럼 몇 장 정도가 적당해요, 또? 장수는 한두 장 정도 씁니다. 네. 보통 통상적으로 너무 많이 쓴다고 해서 그걸 다 읽어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근데 한두 장 정도면은 그래도 읽기에 크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읽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네. 보통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 그러면 그 탄원서나 반성문 쓸 때 양식 같은 건 따로 없는 거죠? 그냥 절차에 맞춰서 내가 수기로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없는데 다만 위에 반성문 쓰고 탄원서 쓰고 그리고 이름 그리고 뭐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 중에 뭐 필요한 부분들 자기가 다 밝히기 싫으면 일부만 쓸 수도 있고 탄원서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반성문은 다 써야죠. 밝히기 싫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드러나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쓰고 마지막에 날짜 쓰고 이름 쓰고 서명이나 뭐 도장 찍고 그리고 신분증 사보모 같은 거 하나씩 붙이시고 네. 그렇게 보통 합니다. 아,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아, 제출은 그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 경찰 단계면 경찰서, 검찰이면 검찰청, 법원이면 어느 법원 이렇게 민원실에 내면 되고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한테 갖다 주면은 변호인이 다른 양형 자료들과 같이 함께해서 내고요. 네, 그렇게 보통 합니다.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그냥 직접 내기도 합니다. 반성문. 아, 직접 도네요? 네, 구치소에서는 직접 보낼 수 있거든요. 네. 네. 반성문 탄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꼭 써야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네, 써서 냈는데 이게 잘 먹히면은 양형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을 조금 들여서 저는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